딱 일주일 전 1심 판결이 나왔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검찰이 포기했습니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사건을 두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건 사실상 초유의 일입니다. 수사팀은 항소장 제출 준비를 다 마쳤지만 어젯밤 항소 시한을 앞두고 갑자기 포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도 관계가 있는 사건이다 보니 그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오늘의 첫 소식 김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기한 마지막 날인 어제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겁니다. 수사팀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승인하에 어제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소 시한을 불과 4시간 반 남긴 어제 저녁, 대검으로부터 항소를 포기하라는 긴급 지시를 받았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 반부패부에서 제동을 건 겁니다. 기한 마지막 날 항소 방침이 뒤집히는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대검도 처음에는 항소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대검의 항소를 포기하라고 전달했습니다. 검사들이 대도 않는 거 기소해가지고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네. 법무부 내부에서도 항소하는 게 적절하다는 보고가 올라갔지만 정 장관은 항소 포기가 맞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수사팀은 법무부 장관과 차관까지 항소에 반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이 직접 대검의 항소를 포기하라고 연락하는 건 수사 개입이란 내부 반발도 나옵니다. 정식 수사지휘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의 지시가 수사지휘권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대장동 사건 수사와 이 공판을 맡았던 검사들은 제대로 된 이유도 없이 윗선이 나서 항소를 막았다며 공개 반발했습니다. 검찰 내부 반발과 파장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번 정부에서 발탁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일선 수사팀은 이 검찰 지휘부에 불만을 표하는 상황이라서 이 검찰 내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라는 대검의 지시를 수용한 지 반나절 만입니다. 정 지검장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 넘버 2라고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됐습니다. 제가 검사 생활을 해오면서 중심을 지키고 바르게 일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지금껏 검사 생활을 해왔습니다. 저에 대한 평가는 분들의 몫이고. 정 지검장은 어제 오후 2시 무렵까지만 해도 대장동 사건을 항소하겠다는 수사팀 의견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밤 11시 이후 대검에서 항소를 포기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결국 지시를 수용했습니다. 수사팀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수사팀과 공판검사들은 오늘 새벽 입장문을 내고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며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라고 비판했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퇴임 이후 이재명 정부는 새 검찰총장 인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중앙지검장까지 공석이 되면서 중요 사건 수사와 재판 업무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이렇게 항소를 포기하면서 검찰이 수천억 원대로 추정한 개발 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길도 사실상 막혔습니다. 대장동 일당도 유리한 환경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김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들이 4,89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보했어야 하는 이익이 6,700억여 원인데 성남시는 그 일부만 받았고 나머지는 민간업자들이 챙겼던 겁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얻은 재산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며 이득액이 얼마인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수사팀은 항소심에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챙긴 금액이 수천억 원이란 점을 입증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소를 포기하면서 민간업자들 배임액이 4,800억 원대란 주장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2심에서 민간업자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 최대치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뇌물액 428억 원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지난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 4명은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아닌 민간업자 4명과 유동규 씨의 주장만을 토대로 재판을 해야 합니다. 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오늘자로 확정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네, 아는 기자 사회부 법조팀 김지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검찰의 항소 폭이 매우 이례적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건 전례가 없다라는 게 일선 검사들의 평가입니다. 대장동 1심 선고가 난 게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대장동 수사팀은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이튿날인 수요일엔 서울중앙지검 수뇌부도 대검의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항소하기로 한 이 방침이 이 막판에 4시간 반 동안 바뀌었다면서요? 네, 검찰이 항소할 수 있는 시한이요. 어젯밤 자정까지였습니다. 어제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장 제출을 결재했습니다. 그런데 대검은 이 결정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과 시간이 지나고 오후 7시 반이 돼서야 대검 반부패 부장이 재검토 지시를 합니다. 항소 시한을 4시간 반 남겨둔 시점이었고 왜 항소를 하지 말라는 건지 설명도 없었다는 게 수사팀의 주장입니다. 그럼 결국 이 자정에 임박해서 이 항소 포기가 이루어진 건가요? 네, 어젯밤 검찰 실무관들이 항소장을 들고 법원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기한을 7분 남긴 밤 11시 53분, 중앙지검 지휘부도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사들이 항의를 했지만 결론을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항소를 포기하면 2심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지만요. 대장동 민간업자 4명하고 유동규 씨가 항소를 했습니다. 재판은 열리지만 비밀정보 이용 혐의 등 1심에서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혐의는 더 이상 다툴 수가 없고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유죄가 나온 혐의도요. 형량이 올라가는 건 불가능하고 감형될 수 있습니다. 형량도 형량이지만 이 결국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챙긴 이 부당이득이죠. 네. 검찰은 수천억 원이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환수할 수 있냐 이게 또 관심이에요. 네, 1심 재판부가 추징하기로 한 건요. 473억 원에 불과합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만 추징을 하는 건데요. 검찰 추산 배임액 4,895억 원에 한참 못 미칩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배임액을 다시 산정하자라는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부당이득 환수가 불가능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형을 다 살고 나오면 돈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까? 네, 민간업자 4명 모두 법정 구속된 상태기는 합니다. 각각 징역 4년에서 8년 사이 형을 살고 나와야 하는데요. 추징을 못하면 돈은 그대로 남습니다. 향후 재판에서 감형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배임죄를 폐지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이번 항소 포기를 두고 법무부의 수사 개입 논란도 있다면서요. 네, 검찰청법을 보면요.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건 법무부 장관입니다. 수사팀은 정성호 장관뿐만 아니라 이진수 차관도 항소 포기 의견을 밝혔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검찰청법 위반 논란이 있습니다. 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요.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묶인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항소 포기를 지시를 하는 건 수사 개입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런데 검찰 내부에서는 이 법무부뿐만 아니라 이 수사팀에 대한 비판도 좀 나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항소는 대검 승인 없이요. 검사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시 불이행으로 감찰을 받거나 징계를 받게 될 위험이 있지만요. 소신을 꺾고 결국 항소를 포기한 건 검사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다. 이런 비판이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서 항소를 포기했다며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면서 관련자들 모두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해야 했습니다. 여당은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홍지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수사 외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법무부의 정치적 개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친명자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대장동 재판의 검찰 항소를 막은 것으로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포기할 것은 항소가 아니라 정성호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항소 포기라는 더러운 불법 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관련자들은 모두 감옥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혁신당도 가세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대장동은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고 누군가 검사의 칼을 거두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을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의 항소 기준인 선고 형량이 구형의 3분의 1 이하일 때 항소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률 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입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즉시 공소 취소하고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 네, 이번에는 정치권 후폭풍 따져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을 출입하고 있는 백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백 기자. 야당 반발이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관여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야권은 이번 일을 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권력형 수사 외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법무부가 개입했고 대통령실도 개입했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요, 전례 없는 일을 검찰 수뇌부 단독으로 했겠냐면서 민정수석실에 보고가 됐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 입김이 작용했다 이런 주장인 건데 그럼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은 뭘 의심하고 있습니까? 어떤 의도가 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은 아예 공소 취소로 유도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 의원들을 이야기를 제가 좀 들어보니까요. 항소 포기로 2심 재판이 난장판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 주장은 세지고 반대로 검찰의 힘이 많이 빠지게 될 거라고요. 이렇게 되면 검찰이 대통령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공소 취소하라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개혁신당은 이번 항소 포기를 불의의 진실을 봉인하기 위한 1단계 조치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방금 전에 채널A 스튜디오에 출연했는데요. 법무부는 대통령실의 오더를 받았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쏟아지는 야당의 논평들을 보면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이든 특검이든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관여한 모든 사람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면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특검이든 탄핵이든 넘어갈 수 없는 초유의 일이라면서 정 장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검토하자는 의견이 분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항소 포기 문제될 거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 항소 포기가 아니라 항소 자제라는 겁니다. 선고된 형량이 검찰 구형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때 항소를 하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은 구형보다 높게 선고됐고 다른 피고인도 무거운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겁니다. 항소 기준에 비춰봐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주장을 이어가면서 공소 취소 주장도 이어갔는데요. 전현희 의원은 공소 취하하고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